여름 내내 잘 잡히던 혈압이 날이 선선해지면서 슬슬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약도 그대로 드시고 식사도 달라진 게 없는데 숫자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를 탓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오르내리지만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대체로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게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드셔도 계절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일은 계절과 무관하게 생기지만 날이 추워지는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몸이 아직 여름에 맞춰져 있는데 바깥은 이미 겨울처럼 굴기 때문입니다. 한겨울보다 오히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준비할 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추워지면 왜 혈압이 오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가장 먼저 체온을 지키려고 움직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팔다리와 피부 쪽 혈관을 좁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고 따뜻한 피를 몸통 안쪽에 모아두려는 겁니다. 겨울에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는 것도 이 반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가 흐를 때 압력이 커집니다. 호스를 손으로 눌러 좁히면 물줄기가 새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땀입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이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몸 안의 수분이 줄어서 여름 혈압이 낮게 나오는데 한몫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선선해지면 땀이 줄고 빠져나가던 나트륨도 몸에 남게 됩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남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습니다. 즉 여름에는 저절로 빠지던 것이 가을부터는 그대로 쌓이는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활동량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밖에 나가는 일이 줄고 걷는 거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혈압에도 체중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먹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뜨끈한 국물과 찌개가 더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물이 1화에서 말씀드린 나트륨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술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겹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입니다. 활동이 줄고 먹는 양이 늘면 겨울 동안 체중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러니 겨울 혈압이 높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셈입니다. 추위 하나 때문이 아니라 추위가 만든 생활의 변화가 함께 밀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을 아시는 것입니다. 겨울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관리에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를 알고 대비하시는 것과 모르고 맞으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언제가 위험한가입니다. 계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심하실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부터 2시간 정도가 그 구간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압을 스스로 끌어올립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 움직이려면 그만큼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누구나 혈압이 한번 크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추위가 더해질 때입니다. 가뜩이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혈관이 한 번 더 조여집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조심하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찬방이나 마루로 나가시는 경우입니다. 이불 속과 방 밖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몸이 받는 충격도 커집니다. 둘째, 신문을 가지러 현관 밖으로 잠깐 나가시는 경우입니다. 잠깐이라고 외투도 없이 나가시는 그 순간이 실제로 위험합니다. 셋째,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경우이고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아침에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변비로 오래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7화에서 말씀드린 변비 관리가 겨울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섯째, 추운 곳에서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드시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일어나시기 전에 방을 데워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난방을 예약해 두시거나 잠들기 전에 조금 올려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누운 채로 30초, 걸터 앉아 30초,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시기 전에 겉옷을 미리 머리맡에 두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뒤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세요. 10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는 한 잔입니다.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나가시기 전에 실내에서 몸을 조금 움직여 데우세요. 세 번째는 아침 운동입니다. 평생 새벽 운동을 해오신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반갑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운동을 그만두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은 혈압에 도움이 되고 겨울에도 계속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시간과 준비를 바꾸시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해가 뜨기 전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때가 해 뜨기 직전이고 하필 그 시간이 아침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과 겹칩니다. 두 가지 위험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이라 이때만 피하셔도 다릅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조금 오른 뒤에 나가시면 됩니다. 겨울이라면 오전 10시 전후가 무난하고 오후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나가시기 전에 실내에서 5분 정도 몸을 데우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팔 돌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몸을 데워두면 찬 공기를 만났을 때 충격이 덜합니다. 셋째, 옷은 두꺼운 것 하나보다 얇은 것 여러 겹이 낫습니다. 걷다 보면 더워지는데 겹쳐 입으시면 한 겹씩 벗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과 귀와 손을 꼭 덮으세요. 이 세 곳이 노출되면 몸 전체가 춥다고 느끼고 혈관이 더 조여집니다. 모자와 목도리와 장갑이 겨울에는 외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스크를 쓰시면 찬 공기가 데워져서 들어옵니다. 숨이 차는 것이 싫으시면 목도리로 코와 입을 가리셔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갑자기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마치세요. 일곱째, 아주 추운 날이나 눈이 온 날은 무리해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집 안에서 걷거나 5화에서 말씀드린 근력 운동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시는 것이 운동을 하루 쉬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심장이 하는 일이 여름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니 여름에 하시던 강도를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 낮춰 잡으세요. 숨이 차서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려울 정도면 그날은 과한 것입니다. 쉬면 나아진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날 안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목욕입니다. 추운 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개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사고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곳이 욕실입니다. 이유는 온도 차이에 있습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 혈관이 잔뜩 조여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혈관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몇 분 사이에 혈압이 크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나와 다시 추운 곳으로 나오면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이 급격한 오르내림을 심장과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사고가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도 차이만 줄이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탈의실과 욕실을 미리 데워두세요.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잠깐 틀어 김을 채워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둘째,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부터 물을 끼얹어 몸을 적응시키세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시작해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셋째,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40도 안팎이면 충분하고 뜨거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넷째, 오래 담그지 마십시오. 10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탕에서 나오실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11화에서 말씀드린 기립성 어지럼이 목욕 후에 특히 잘 생깁니다. 여섯째, 목욕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드세요. 땀으로 수분이 꽤 빠집니다. 일곱째, 술을 드신 뒤에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식사 직후도 피하시고 1시간쯤 지난 뒤에 하시면 좋습니다. 아홉째, 혼자 계실 때 문을 잠그지 마시고 가족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우나에서 냉탕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를 일부러 크게 만드는 셈이라 혈압이 급하게 요동칩니다. 찜질방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시는 것도 같은 이유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참고 조금만 더 있자고 하시다가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 안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깥 추위만 조심하시는데 집 안에도 추운 곳이 있습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화장실과 현관, 베란다는 훨씬 추운 집이 흔합니다. 그 온도 차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시는 셈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가 가장 나쁜 조건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추운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동작이 겹칩니다. 여기에 11화에서 말씀드린 일어설 때의 어지럼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겨울밤 화장실은 여러 위험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입니다. 손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에 작은 난방기구를 두시거나 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둘째, 밤에 화장실 가실 때 겉옷을 걸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머리맡에 조끼나 가디건을 두시면 걸치기 쉽습니다. 셋째, 변기 커버를 따뜻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밤에 소변을 보실 때는 앉아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두지 마십시오. 난방비가 걱정되어 참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아끼실 부분이 아닙니다. 여섯째,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져서 몸의 수분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물을 여름만큼 드셔야 하고 이건 10화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곱째,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으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가 춥다고 느낍니다. 여덟째,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실 때도 바로 뜨거운 것을 하지 마세요. 차가워진 몸으로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잠깐 실내에서 몸을 녹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차림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꺼운 외투가 아니라 목과 손과 발입니다. 이 세 곳만 잘 감싸셔도 몸이 느끼는 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환절기에 실제로 하실 일입니다. 첫째, 혈압을 평소보다 자주 재세요.
여름에 안정적이셨더라도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재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 기록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둘째, 수치가 달라졌다면 진료 일정을 앞당기세요. 13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은 의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혼자 용량을 바꾸시면 안 되고 기록을 들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수치가 달라졌는데 조정이 필요하겠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름에 어지러우셨던 분도 같은 방식으로 상의하시면 됩니다. 셋째, 예방접종을 챙기세요. 이건 혈압 이야기에 왜 나오나 싶으실 수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면 몸에 큰 부담이 되고 심장과 혈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에게 독감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가을에 미리 맞아두시면 겨울을 훨씬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접종도 어르신에게 권장되니 진료 때 함께 물어보세요. 넷째, 감기약을 조심하세요. 약국에서 사시는 감기약이나 콧물약 중에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신다고 말씀하시고 사시면 약사가 맞는 것으로 골라줍니다. 다섯째, 겨울철 식사입니다. 국물이 당기는 계절이지만 1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더기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라 그것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활동량이 줄지 않게 대비하세요. 밖이 추워 못 나가시는 날을 대비해 실내에서 할 것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제자리 걸음,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아직 여름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낮이 덥더라도 겉옷을 하나 챙기세요. 환절기 사고는 대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온이 먼저 떨어질 때 생깁니다. 여덟째, 일기예보에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날은 미리 대비하세요. 그런 날 아침에는 외출을 조금 늦추시고 실내에서 몸을 데우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추워지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에 땀이 줄고 활동이 줄고 국물이 늘어나는 것이 함께 겹칩니다. 둘, 하루 중 가장 조심하실 때는 일어난 직후 2시간입니다. 방을 미리 데워두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겉옷을 머리맡에 두세요. 셋, 아침 운동은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해가 뜬 뒤에 실내에서 5분 데우고 목과 귀와 손을 감싸고 나가세요. 넷, 목욕은 온도 차이만 줄이시면 됩니다. 욕실을 미리 데우고 손발부터 적시고 40도에 10분 안팎으로 하세요. 다섯, 집안에도 추운 곳이 있고 밤 화장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섯, 혈압을 더 자주 재시고 달라졌다면 기록을 들고 진료를 잡으세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가을에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만 하신다면 오늘 밤 난방 예약을 걸어두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방이 따뜻하면 일어나실 때 몸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침 혈압을 다시 적어보세요. 여름 기록이 있으시면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약의 조정에 대한 안내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어 수치가 달라지더라도 스스로 용량을 바꾸지 마시고 기록을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갑자기 이상해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추운 날 아침에 특히 많으니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